자, 이번에는 돌풍, 이변으로 표현되는 조국 혁신당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국 혁신당의 입당식이 개최됐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화면 한번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부터 조국 혁신당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이 벅찹니다. 무도한 정권에 대항하여 마침내 꼭 함께 승리합시다. 끝내 이기리라. 네, 예전에 저희가 한번 자주 봤던 가수 리아 씨인데 이종훈 실장, 일단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당시에 등장곡도 불렀던 가수 리아 씨인데 이번에는 조국 혁신당으로 넘어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리아 씨의 활동을 보니까 꽤 오래 전부터 민주당과 관련된 그런 뭐 행사에 많이 초청도 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그 연예 활동이든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셀럽이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지향점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다만 지금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런 행사에 노래까지 불렀던 사람인데 왜 조국 혁신당으로 갔을까라는 그런 그 지점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리아 씨가 지금까지 활동했거나 뭐 후쿠시마의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 뭐 이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일부 지금 찾아보니까 개딸들과 함께 무슨 활동을 한 것으로도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혁신당이 왜 사람들이 많이 또 지지를 할까,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지를 할까 보면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도부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이게 실망, 이런 것에서 선택지를 넓혀줬다라는 것이 또 리아 씨가 지금 거기 조국 혁신당에 간 것을 보면 하나의 어떤 상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한번 그 부분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할 텐데. 네. 장가 기자, 일단은 일부 지역구 여론조사 보면은 조국 혁신당 비례정당 투표 지지율이 민주당에 앞서는 곳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선일보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9일 그리고 10일에 실시한 조사인데요. 비례대표 정당 어디를 뽑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조국 혁신당이 지역별로 15에서 24% 정도가 나왔습니다. CG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마포을, 인천 계양을 모두 조국 혁신당이 민주연합을 앞섰고요. 또 분당 갑, 경남 양산 을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연합을 조국 혁신당이 앞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KBS 여론조사에서도 비례정당 투표에서 민주연합을 뽑겠다는 답이 16%, 조국 혁신당이 17%로 조국 혁신당이 앞섰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가 비례대표 지역구 출마 얘기 나왔었는데 비례대표로 출마하겠다고 했죠. 그 출마 얘기 한번 저희가 듣고 오겠습니다. 비례대표 출마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정치에 참여한 얘기와 같으니까요. 제가 정치나 창당이 저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첫째는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고, 둘째, 민생 경제는 파탄의 지경이고, 외교 안보는 이미 방향을 잃은 상태라고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부족함이 있고 흠결이 있지만 저라도 나서서 또 저희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빨리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섰습니다. 의원님 본인께서 좀 이제 승리로 가신다거나 이러실 때 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지 않은 게 맞는 것 같고요. 선거 관련해서는 일체 답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비례후보 관리위원회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일체 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좀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민주당도 처음에 좀 연대해보자 이런 모습에서 이제 좀 기류가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일부 좀 친명 강성 지지자층 사이에서 이제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이게 지역도 비례도 민주당 뽑자 이런 좀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몰빵론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계속?
그렇죠. 지금 많은 이야기들 나오는 건 분명한데요. 일단 조국 혁신당이 아무래도 이제 비례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또 따로 위성 정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 투표에서 결국 민주당에게 갈 표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또 당내에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른바 제로섬 게임이 돼서 뭐 민주당의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혁신당이 표를 나눠 가지는 지형이 되면 사실 민주당의 또 핵심적인 지지층 입장에서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일 텐데요. 그렇지만 또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 혁신당이 대부분 예상 밖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약진할 정도는 예상을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제로섬 게임이라든지 또는 민주당에게 더불어민주연합에게 갈 표가 나누는 정도의 현상에서 넘어서서 결국 진보 진영의 전체 큰 파이를 넓힐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의 비례투표를 하시기 위해 투표장에 가시는 국민께서는 아마도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실 가능성은 높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판단해 본다라고 한다면 전체 진보 진영의 파이가 넓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표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결국 야당도 함께해서 정권 심판론의 전선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총선의 거대한 프레임을 확정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야권 파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용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좀 바짝 긴장해야 된다. 정권 좀 심판론이 좀 부각하고 있다. 이제 민생 공략해서 중도층 좀 표심 잡아야 한다. 이런 좀 주문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에 너무 심취해 있었다라는 저는 생각도 들어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사실 그러니까 설 이전과 설 이후가 다릅니다. 설 이후부터 우상향을 계속 지속해 왔어요. 그리고 또 디커플링이라는 이야기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당의 지지율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근데 지금은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까지 세 가지 지표가 함께 연동돼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국민의힘이 진짜 무엇인가를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의 공천 파동에 대한 반사이익이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부터는 실력이 나와야 된다. 정책도 얘기돼야 되고 공약도 얘기해야 되고 또 집권 여당인 만큼 안정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신뢰도 높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어떤 제3지대가 특히나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갖고 있는 어떤 위협적인 상황 이런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말씀하셨듯이 위기 상황이다.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안전하지 말고 뭔가 다른 무엇인가를 내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덧붙여 질문 드리자면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신 좀 위기론 뭘 누굴 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지율에서 좀 위기론이 좀 보이긴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타겟책이 없이 한동훈 위원장만 좀 쳐다보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지도부에서 약간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의 지지도는 높습니다. 여전히 우상향에서 높은데 어저께인가요? 이제 거의 대진표가 되니까 각 언론들이 각각의 각 지역구의 상대 해갖고 가상의 어떤 대결을 벌여봤습니다. 네. 상당히 여러 지역구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에서도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했던 게 엊그제였는데 많은 후보들이 좀 뒤처지고 있는 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 나오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